3월의 첫 거래일인 양시장 조금은 엇갈린 채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동부증권 잠실점 조성호 과장과 SK증권 압구정 PIB 센터 손지수님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수 먼저 볼게요. 오늘 마감은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밀려났습니다. 장 초반쯤에는 2030포인트 가까이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2013포인트까지 밀려난 채 마감된 모습. 이 가운데서 어떤 이슈 잡혔는지 오늘도 확인해야 되겠죠?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흐름이 안 좋았던 업종 한 가지 넣어봤습니다. 화학주 먼저 점검해드릴게요. 중국에서 양회가 이제 개막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최대 이벤트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양회에서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한 정책 방향이 결정되게 되는데 그동안 이 이벤트를 기다리면서 화학이나 철강을 비롯한 중국 본토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걸어왔었는데 예상과는 좀 달랐습니다. 많이 밀려난 채 오늘장에서는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기대를 했었던 분 가운데 한 분이 또 우리 조성호 과장님 아니시겠습니까? 왜 밀려났을까요? 예상과는 다르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건가요? 제가 올해 다 좋은데 화학주 때문에 요새 약간 좀 애를 먹는데요. 일단은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중국 지표가 이제 제조업 지표, 제조업 PMI도 이제 50.1로 이제 전월 대비 좀 꺾였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비제조업 이제 PMI도 54.5로 전월 대비 좀 꺾이다 보니까 중국 경기 회복세가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단 그런 우려가 일단 좀 화학주에 좀 반영이 되고요. 예. 일단은 춘절 이후에 사실 중국 증시에 어떤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춘절 이후에 지금 중국 증시가 맥을 못 추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모멘텀이 없었다가 이제 지표 둔화 우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니까 실제로 이제 여기서 이제 화학주에 대해서 오늘 좀 툼에 나오더라고요. 오늘 좀 보니까 그러니까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화학주들의 어떤 주가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 작년 6월달에 그 그리스 총선 네. 그때로 시장 한번 막 흔들릴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대가 1,700대 중반에 있을 때나 뭐 2,000에 있을 때나 지금 주가는 거의 지금 그 자리에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셨던 분들도 좀 지쳐서 좀 오늘 투매가 나온 것 같고요. 단기적 모멘텀을 기대하신 분 역시도 왜냐하면 이제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이제 대한투자로 이제 다른 데를 뭐 이제 선택하는 이런 뭐 수급적인 어떤 부담. 오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저 정도면 낙폭이 예. 7% 이상이면 예. 그렇죠. 그나마 롯데케미칼은 그나마 그 전에 화학주 중에 흐름이 제일 좋았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체감되는 낙폭은 이거보다 훨씬 클 수 있는 내용인데, 네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다르게 봐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화학주는 중장기적으로 보는 건데, 뭐 오늘만 놓고 보면 뭐 이걸 확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을 빨리 발음하면 확 이러니까요. 이걸 확 하실 텐데 저는 네네. 역시 오늘 같은 경우에 툼에 나오면 그냥 확 사버렸으면 되지 않았을까. 오히려 오늘이 제가 좀 이제 예. 이 양회가 이제 중국 최대 그 정치 이벤트라고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왜 중국 양회라는 최대 정치 이벤트 그리고 차기 권력자가 취임을 하는 그 중차대한 어떤 그 정말 그 나라의 행사죠. 그런 행사에 왜 지표들이 이렇게 안 좋게 나왔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좀 궁금증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시진핑을 좀 난세 영웅으로 좀 부각시키기 위한 어떤 사전 포석이 아닐까라는 그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뭐 지표를 뭐 조작하거나 네네.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지표를 뭐 하나의 어떤 통계 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하고 또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하는데 뭐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기저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제일 안 좋은 쪽을 좀 끄집어냈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예. 그러면 여전히 기대감은 가지고 가자라는 건가요? 예, 그렇죠. 여전히 저는 뭐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네네. 일단은 중국 양회 이후에 이제 화학주의 어떤 그 상승의 힌트가 좀 제공이 될 것 같은데 시진핑 체제에서는 역시 이제 도시화가 화두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뭐 경기 부양인데 단순히 뭐 내수를 부양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이제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인프라를 구축하는 가운데서 이제 화학주나 이제 그 철강주 같은 소재 업종은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 내수는 이제 그 다음 문제예요. 도시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권이 형성되면서 이제 발생하는 것이 내수기 때문에 지금은 두 가지 모멘텀은 중국 양회 이후에 특히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곧 있으면 양회에 앞서서 그러니까 특히 전인대에 앞서서 발표를 하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 7.9% 정도로 일단 중국 경기가 돌아섰다라고 좀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8%대 회복은 이제 기정사실화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나오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전망치가 목표치라고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진핑 체제의 출범을 알리는 단계에서 나오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나오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이제 이루어낼 건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정책안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힌트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재업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그런 대규모 경기 부양이 따라줘야지만 수요가 증가되는 게 뚜렷해지거든요. 그런 어떤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수요가 물론 작년 연말부터는 수요도 증가를 했고 가격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됐지만 지금 중국 쪽에서 이제 재고 보충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됐다. 그러니까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재고 보충을 그동안 부지런히 했다가 지금은 재고를 어느 정도 채워놨으니까 이제는 좀 재고를 좀 덜 쌓아놔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측면에서 수요가 좀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회 이후에 어떤 그 시진핑 체제에서의 어떤 로드맵이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소재 업종들의 방향성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역시 좀 기저효과나 난세의 영웅 시진핑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좀 뭔가 좀 강력한 어떤 그런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지금은 저가면서 지난 1년 동안 지금 최저가 부근이거든요. 그리스 충격으로 일시적으로 좀 장이 급락한 거 이외에는 계속적으로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을 하단으로 해가지고 박스권 흐름들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그러니까 1750대에도 지금 가격이고 2000을 안착한 지금도 그 가격이라 그러면 저는 여전히 싸다라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네. 비중 확대를 오히려 저는 역으로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규 매수도 좋겠고 손실난 분이시라면 조금 더 기다려도 투매 절대 동참할 필요는 없겠다. 예, 저는 그런 그 말씀이시죠. 객장에서 네네. 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도 투매는 받는 게 낫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구간에서 투매가 나온다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어떤 우려가 이제 일시적으로 좀 투심에 반영된 거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오늘 뭐 이 화학주들의 종가를 보면 또 장중 저가로 끝나지는 않았잖아요. 막판에 분명히 저가 매수가 또 들어왔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때 화학주 탑픽으로 뭐 꼽아주셨죠? LG화학이죠. LG화학. 그러니까 LG화학을 꼽아드린 네. 이유는 역시 화학주 중에서 가장 좀 사업 구조가 안정적이니까 화학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이 한 75% 정도가 되는데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IT 소재라든지 이제 전기차 배터리 쪽이 좀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쪽에서 이익 기여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른 화학주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그 이제 방어적인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제가 그리고 아마 전에 이런 멘트를 한번 드렸을 거예요. LG화학이 움직여야 비로소 화학업황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동생들이 먼저 움직이는 것은 좀 먼저 이제 앞서가는 그런 부분이었겠지만 네. LG화학은 최근에 주가 흐름 보면 오를 때 많이 오르지도 않았지만 또 빠질 때 상당히 또 변동성이 낮은 그런 특징들을 보이기 때문에 LG화학을 탑픽으로 좀 꼽아드리면서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손지수 주임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워낙에 그동안 조 과장님께서 화학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참 많이 보여주셔서 좀 네. 여쭤봤습니다. 우리 주임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이제 플러스에서 곁들여서 들을게요. 화학주 오늘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오늘 좀 과도하게 많이 빠졌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그 걔네 관련된 모노에틸렌 글리콜 그거에 네. 대한 가격이 지난주 수요일에 비해서 금요일 이틀 사이에 5, 6%가 급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그것 때문에 좀 타격에 직격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고도 상당히 많이 남은 수준으로 그게 좀 앞으로의 실적에 충격을 주지 않을까라는 게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락을 많이 하긴 했지만 오히려 저도 말씀하셨다시피 대형주를 가져간다면 이런 걸 오히려 기회로 잡아서 이제 담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같은 경우는 화학주여도 사실은 그냥 이렇게 공업용품 화학주보다는 좀 중소형 쪽으로 가면 뭐 바이오에 관련된 화학도 있을 것이고 네. 제약에 관련된 화학도 있을 것이고 조금 흐름이 괜찮게 보이는 쪽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쪽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화학주 중소형 쪽으로 투자를 최근에 좀 많이 옮겨가고 있고 물론 담고는 있죠. LG화학 같은 경우나 롯데케미칼은 오늘은 정말 기회라고 조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투매가 나왔을 때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오히려 드린 상황이고 최근에 뭐 수급이 좋아진다는 건 중소형주는 당연히 기관 수급이 가격으로 좀 끌어올리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담아주는 것이 바이오랜드 이런 종목도 보면 최근에 수급이 좀 살아나고 있고 네네. 내일 뭐 투자 전망 이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헬스케어나 제약, 바이오 같은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상당히 상승세를 많이 타고 있고 앞서서 이제 동시효과 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의료정밀기기 관련된 화학 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사실 포트폴리오에 요즘에 담고 있지 않는다면 수익을 거기에서 많이 올라간 부분에 수익을 전혀 취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화학주를 담아간다고 하면 중소형 중에서도 상당히 지금 수급이 잘 따라주는 가격대가 잘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한두 가지는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바이오랜드 말씀해 주시는 네, 거고요. 상당히 수급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라 네네. 종목이 좀 많이 빠지기도 했었지만 이제 얘네들은 텀이 그렇게 길게 잘 올라가는 그런 적도 있었지만 최근에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 최근에 저도 다시 며칠 전에 이제 좀 추천 고객들한테 해드리고 좋게 네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학주에 대한 시각 한번 챙겨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 토대로 해서 또 전략도 세워봐야 되겠죠? 확인하시죠. 화학주처럼 크게 떨어진 종목이 있었는가 하면 이 게임주처럼 크게 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뭐 게임주 가운데서도 웹보드 게임주, NHN 등등에서 몇몇 게임주들이 부각이 됐는데요. 이런 이슈 있었습니다. 문광부가 그동안 추진했었던 웹보드 게임 어떤 뭐 규제안이 있었는데요. 이게 철회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규제안에는 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냐면 대표적으로 그 게임들 있잖아요. PC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뭐 고스톱 게임, 포커 게임 이런 거 할 때 이용자 한 사람당 그 게임 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그 한도를 30만 원 내로 제한을 하겠다. 그리고 뭐 10만 원 이상 게임에서 머니를 잃게 되면 더 이상 뭐 못하게끔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거 다 철회됐다고 합니다. NH의 오늘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4.5% 올랐고요. 27만 5천 원 선. 단지 이 이유 때문인지 점검해봐야 되겠습니다. 조 과장님. 네, 일단 뭐 게임주 규제는 전 개인적으로 좀 찬성하는 입장이었어요. 예전에 그 저희 어머니께서 한 네. 게임 맞고를 치시다가 저를 밥을 몇 번 안 차려주신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네. 이제 게임주 규제는 필요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그 했는데 이상하게 한 번 빠지면 계속하게 되죠. 이게 중독성이 장난이 아니죠. 아,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해가 가죠. 예, 그래서 저는 게임 규제를 네. 아직도 좀 찬성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이 규제 우려가 사실 많이 이제 게임주의 발목을 계속적으로 좀 잡아왔던 그런 내용인데, 이 규제를 하려다 보니까 법적 근거가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또 억지로 할 수 있는 또 그런 내용들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철회를 해버리니까 게임주가 이제 스프링처럼 놀려 있다가 좀 튀어 오르는 이제 이런 모습인데, 사실 이런 규제 때문에 많이 밀린 거에 사실 밸류에이션을 따져보면 특히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밸류에이션을 따져보면 현재 기업 가치에 비해서 주가는 좀 상당히 좀 낮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좀 게임주가 이제 좀 반등의 어떤 모멘텀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전환점을 맞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NHN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지수가 좀 밀리고 대형주 쪽이 부진하다 보니까 역시 이제 경기 방어주적인 좀 대안투자적인 그런 수급들도 좀 오늘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이 좀 더 컸던 것 같고요. NHN은 이제 최근에 이슈가 있잖아요. 기업 분할. 기업분은 이제 한 게임을 분사시키고 이제 NHN은 뭐 궁극적으로 뭐 지주회사로 뭐 간다. 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회자가 되면서 한때 좀 주가 변동성이 있었었는데, 이제 NHN에서 지금 런칭하고 있는 지금 글로벌 메신저라고 해서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라인도 지금 가입자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입자를 기반으로 한 어떤 새로운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NHN의 어떤 주가 모멘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내용인데, 근데 지금의 NHN 주가는 이제 좀 지금 상황에서는 게임주의 어떤 모멘텀, 그리고 이제 메신저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들 지금 다 가져갈 수가 있겠지만, 결국엔 곧 있으면 이제 기업 분할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기업 분할을 할 때 이제 이를테면은 그 이제 주가 분할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산 배분, 그러니까 네네. 쉽게 말하면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하는 일을 갈리는 과정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주가에 좀 출렁임은 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모멘텀은 좀 단기적으로 좀 보시고, NHN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일단 기업 분할에 대한 어떤 이슈가 곧 있으면 이제 들이닥칠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좀 트레이딩 관점을 일단 좀 지켜보시고, 네. 대신에 이제 다른 게임주 쪽으로 좀 선호하시는 게 그게 좀 낫지 않을까. 다른 게임주들에 대한 시각은 괜찮으세요, 그러면? NC소프트는 제가 좀 좋게 봅니다. NC소프트. 예, NC소프트 같은 경우. 알겠습니다. 예, 예. 손재수 주임님은 게임주에 대한 시각 어떻게 갖고 계세요? 좀 전반적으로 괜찮게 보여지나요? 예, 저는 거의 매주 추천을 이제 전반적으로 했었었는데요. 게임주 같은 경우는 내수주의 그런 부분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대형주들이 힘들 때는 그런 쪽으로 당연히 수급이 몰리기 마련이고, 그 전에 제가 추천을 해왔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올해 정책적인 부분에서 미디어와 콘텐츠를 살리겠다라고 하면 게임주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게임주가 부각이 됐던 이유가 셧다운제가 이제 좀 철회가 된다. 근데 이번에 또
또 좋은 얘기가 나왔던 게 뭐 웹보드 게임 규제안도 또 철회가 된다. 이런 식으로 게임주에 관련된 이제 안 좋은 법안들이 하나씩 철회가 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게임주들에는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뭐 해외로 매출을 올린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신작에 나오는 기대감 이런 부분으로 많이 올라가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2, 3월에 모든 게임 회사들이 사실 새로운 게임들 상당히 많이 출시를 하고 있고 예전처럼 뭐 카카오톡이나 라인을 통해서 이제 계속 게임을 출시를 하는 것이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빠졌던 그 뭐 밀물처럼 뭐 빠지고 그다음에 뭐 썰물처럼 들어오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아직 코스피 시장도 사실은 자리를 딱 잡은 게 아니라서 오히려 더 게임주에는 상황이 좋은 분위기가 아닐까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주 가운데서 손재수 주임이 생각하는 탑픽은 뭔가요? 탑픽이요? 네. 오늘 사실 며칠 계속 횡보만 하다가 전체적으로 외국인 기관 수급이 완전 좋았던 게 네오위즈 게임즈였어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이제 컴투스와 게임비를 항상 보고 있었고 뭐 위메이드나 조이맥스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좀 올라오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종목들은 이제 스마트폰에 관련된 게임에 관련된 것으로 상당히 그동안 상승세를 많이 보였었거든요. 연기금의 수급도 상당히 좋았고 이 게임주들도 여전히 이제 유효하게 보고는 있지만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는 오늘을 첫 출발로 생각을 해서 6% 정도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딱 정말 수급 보면 오늘부터 시작인 것 같은 모양새 차트와 수급 이렇게 보시면 한번 한 달 정도만 들고 가봐도 네.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신규 매수에도 뭐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하루에도 거죠? 이제 등락하는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네네. 기회를 실수해서 고점을 잡거나 이러시지 마시고 네. 예, 이런 종목들은 움직임의 폭이 하루에도 많기 때문에 예. 그 시점을 잘 포착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임주 손재수 주임의 게임주 탑픽은 네오위즈 게임즈 그리고 조성호 과장님께서는 NC소프트 역시나 신규 매수 가능한 거고요. 네, 신규 매수 뭐 이 구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주. 이제 시장 전반적인 상황 확인해야 될 텐데요. 그 전에 이슈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이마트 관련 이슈가 오늘 또 부각이 되더라고요. 물론 주가에는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싶긴 하지만은 이슈가 크게 좀 부각된 만큼 좀 챙겨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파견이라고 할까요? 10,000명 정도 도급 파견직 10,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만약에 이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으면 뭐 한 명당 1,000만 원이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뭐 과태료 때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이마트뿐만이 아니라 롯데쇼핑도 정규직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동참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걸 주가 영향으로 좀 연결을 지어본다면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마트는 사실 표면적인 뉴스 가지고를 해석하기 굉장히 좀 어렵죠. 왜냐하면 워낙에 악재들이 산적하고 예.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 안 됐으면 저 소설가가 될 사람이었어요. 저 되게 글 쓰는 걸 좋아하고 소설 쓰는 걸 원래 좋아해요. 옛날에 뭐 수필도 쓰고 막 네네네. 출품도 하고 당선된 적도 있는데. 진짜요? 근데 유독 이마트는 좀 소설 쓰더라고요. 제가 좀 보니까. 근데 그 소설이 어떤 근거냐면요. 보세요. 계속 악재가 나왔잖아요. 뭐 대형마트 규제에다가 뭐 이제 압수수색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실적 부진 뭐 이런 것까지 악재가 계속 나왔다가 최근에 뉴스를 잘 해석을 해보시면 악재는 아니죠. 악재는 아니고 좀 돌아서는. 왜냐하면 그 어떤 부분이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출범하면서 대형마트가 일제히 그 할인 행사에 들어갔죠.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불법 파견으로 뭐 일단 압수수색까지 받았지만 고초를 치렀지만 다 정규직 전환 시켜버렸죠. 이게 다 네. 정부 방침이잖아요. 물가, 그죠? 그 다음에 고용. 이 부분이 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추구하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럼 대형마트들이 갑자기 신정부, 그러니까 MB 정부 때는 그런 규제를 많이 받아왔지만 왜 신정부에서는 굉장히 정부 친화적인 이런 행동들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전환점을 마련하려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를테면 이거죠. 이제 전문가들의 경제학자들의 어떤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대형마트 규제로 인해서 얻어지는 사회적 손실은 4,500억에 달한다. 하지만 그 4,500원의 손실을 감수하고서 실제 전통시장을 포함한 중소상인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 가는 건 500억 수준에 불과하다. 그렇기 네. 때문에 중소상인에게 500억을 우리가 이득을 주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4,500억의 손실이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쪽의 해법은 대형마트에 대해서 규제는 풀어주되 거기서 발생하는 프라핏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걸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지적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의 또 한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네네. 삼성생명 지분
가치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 얘기가 뭐 네. 와닿지는 않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제가 이마트를 꾸준하게 재상장, 그러니까 기업 분할을 해서 재상장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지켜봐왔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만약에 외국인 주주이고 제가 CEO고 제가 투자자의 입장이라면 과연 이마트의 어떤 주가가 앞으로 좀 탄력을 받고 기업의 어떤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의 재료들은 나와 있는 건데 이걸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조리를 안 해주는 거죠. 요리를 안 해주는 상황이고 재료들은 여기저기 널려 있는 네. 상황. 그 악재를 막고서도 주가는 굉장히 하방 경직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고 그런 보니까 이마트 예전에 많이 얘기하셨네요. 조 과장님께서. 네. 문득 생각났어요. 조 과장님 네. 증권사 계시지 마시고 네. 그 언론사 뭐 좀 다시 뭐 기자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장기적으로 참 이 해석하는 능력이 참 재밌어요. 듣고 보면은 네. 일리도 있고요. 네, 그런 예. 뭐 희망도 조금은 뭐 먼 미래에는 한번 해볼까라는 어쨌거나 생각은 그동안 보여주셨던 이마트에 대한 어떤 네. 긍정적인 뷰는 여전합니까? 예, 저는 뭐 아직도 일단 싸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전 싼 주식 좋아. 여기까지 드릴게요. 시장 큰 그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 2013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0.6% 정도의 밀려난 채 이제 마감이 됐고요. 해외에서 들려오는 불안한 이슈들은 여전합니다. 자, 3월 시장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궁금합니다. 이번엔 손진수 주임께 먼저 여쭤볼게요. 시장 분석 어떻게 하셨습니까? 글쎄,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사실은 호재라고 할 것도 별로 없는 시장이었고 사실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악재로 변하는 그런 뉴스들이 조금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거는 당연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중국 양회에 대한 얘기가 가장 이제 사람들의 기대를 많이 하는 부분이었는데 네네. 오늘 중국 증시가 여기서 급등을 해서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도 사실은 처음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은 상해 종합지수, 홍콩 H지수 다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얘기가 사실 부동산 매매 차익 소득세를 20%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습 조치를 실시했고 2주택 모기지 대출을 강화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확산이 되면서 시장을 좀 끌어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회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 정책이 계속 며칠간 이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기 전에 먼저 발목을 잡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양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이 나오는 얘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본이 굉장히 선진국으로 앞서 경제 성장률을 크게 보여준 거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7, 8%대 성장세를 몇 년간 계속 보여줬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성장률이 2, 3%대로 떨어지는 동시에 중국은 다시 9%, 10%씩 지금 몇 년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도 중국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걸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만 문제는 글로벌 세계의 그런 상황이 중국을 오히려 좀 못 움직이게 해주는 유럽 문제라든지 이런 이슈가 오히려 중국의 빠른 가파른 성장세를 좀 잡아주는 것 같은데 양회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 부분의 개혁이나 도시화가 지금 초점이 되어 있잖아요. 동쪽과 서쪽이 굉장히 이제 발전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중국이 전체적으로 좀 뒤처져 있는 부분을 끌어올리는 그런 시장이 이어져야 되고 그럼 거의 인프라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인프라 구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크게 일어났던 그때 사실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에 엄청난 경제 발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중국에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 그거는 전 세계의 발전을 일으킬 것이라고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변화하는 정책에 의해서 충격을 받는 산업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지금 일본의 웬만한 IT 기업들 많이 따라잡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겹쳐지는 기업들도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네, 그 교차적인 부분? 네, 수출 경쟁이 뭐가 분명히 있어서 제가 이제 레포트들을 쫙 한번 조사를 해보면 네. 중국의 10대 수출 품목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게 조선 업종인데 선박. 예, 선박. 중국이 따라잡았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아슬아슬하게 그래도 아직까지 작년의 상황을 보면 1위는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아, 하지만 네. 중국의 그 경제 발전 속도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딱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분야가 선박,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전자응용기기 등이 중복이 된다라는 글을 읽었는데 네네. 이게 우리나라를 지금 5년간 끌어올린 거의 쫙 끌어올린 산업이 완전 겹치고 있다는 게 사실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국내 증시가 좀 더 큰 발전,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정부의 마음과 같이 3,000대로 끌어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대기업, 뭐 중소기업들이 다 분발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 이런 예. 걱정까지 나오게 되네요. 네. 근데 정말 우리가 웃어넘길 부분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꼭 짚어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 조성호 과장님도 시장에 대한 분석 좀 해주세요. 시간 여유가 많이 없네요. 네, 손지민님께서 이제 중국 얘기하셨으니까 저 미국 시캐스터만 짧게 말씀드리면 네네. 올해 850억 달러, 우리 돈 한 92조 원 정도 감축이 되거든요. 그 중에 절반은 국방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장에 이제 국방부는 일자리를 좀 잃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건 맞는데 올 한 해 미국 예산이 3조 6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한 4천조 원 정도가 되죠. 4천조 원의 한 2% 남짓한 수준의 예산이 지금 올해 삭감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FOMC 연준에서 지금 매월 850억 달러씩 여전히 지금 자산 매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퀘스터 하나 때문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0.5% 잠식당하고 세계 경제가 재앙에 빠진다. 이건 너무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확대 해석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그 850억 달러 예산 감축 때문에 정말 미국 GDP가 0.5% 깎이고 세계 경제가 재앙으로 빠진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허상 위에서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고작 미국 전체 예산의 한 해 예산이 2%의 재정이 삭감됐다고 해가지고 그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냐. 결국엔 미국인들의 지금 미국 정치인들의 지금 정치 노름에 지금 시장이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귀에서 계속 모기가 윙윙 거리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고 오늘도 그런 여파가 없었다라고는 장담할 수가 없는 예, 내용이거든요. 예. 결국엔 27일, 그러니까 지난 가을에 미국에서 편성해 놓은 임시 예산 한 6개월짜리가 있는데 이게 이번 달 27일에 만료가 되거든요. 결국엔 그 만료되기 전까지 뭐 여야는 또 협상을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타결안을 만들어야 된다. 계속 언론에서 강조할 것이고 정치인들도 그걸 가지고 계속 공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시장이 어찌됐건 시퀘스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플러스에서 전략은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전략은 그래서 역시 좀 중국 쪽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반전의 어떤 실마리를 좀 풀어줘야 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네. 중국 양해의 결과를 좀 잘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역시 좀 IT 쪽의 수급이 괜찮기는 한데 결국엔 아까 중기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화학 중 오늘 좀 급락해서 뭐 이슈로도 뭐 다뤘지만 중기적으로는 결국엔 이런 소재 업종, 철강 화학주 쪽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단기적으로 뭐 중소형주나 경기 방어주 쪽이 지금 현재 수급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 뭐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그쪽으로 좀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동부증권 잠실점 조성호 과장과 SK증권 압구정 PIB센터 손준수 주임과 함께 시장 분석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